번째 제시 문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 어떻게 끝났다. 그렇죠? 여기 달라고 끝나면 여기 끝나는 부분에 여기 단서가 된다. 되게 이렇게 불특정한 걸 의미하는 이 부정관사가 나올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예. 하다못해 그냥 명사 혼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따라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이 부분에서 그 명사의 어명사라든지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대부분이죠. 뭐 he나 she 당연한 거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다. 또 어떤 전략이냐면 보통 여기도 이렇게 뭐 어떤 것에는 A와 B의 종류가 있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 순서는 얘가 먼저 A 설명을 나서 그 다음 B는 어떻게 설명해? 무조건 이 처음에 이 제시 문장에 제시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오는 거야. 결코 이렇게 A와 B가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언급한 순서대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지? 이건 굉장히 쉬운 포인트인데 학생들은 자꾸 뭔가 내가 읽는 이 마무리 읽는 이 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 뭔가 내가 딱 읽으면 나는 논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팁이 뭐냐면 끝나면서 어떻게 약간 우리가 읽을 때 closing tone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른바 이제 마무리 톤으로서 이야기를 주장하는 바를 마무리하는 게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 A에 for example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단어, 그러니까 즉 A, B, C로 했을 때 여기에 제시 문장이 나오고 제시 문단 다음에 바로 여기에 for example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요즘은 어때? 이게 가능하다. 그런 것도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보자. The forage. 자, forage 뭐? Secret of success.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 forage 아가씨는 뭐라 그랬냐? 음식을 많은 사람이야. 찾아보는 흔히 말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Hunter and gatherer. Hunter and gatherer 분이 수렵 채집인을 우리 보통 hunter and gatherers. hunter and gatherers. 수렵 채집인들, 그렇죠? 이 성공의 비결은 뭐야? 근데 이게 주어가 이거잖아. 그다음 뭐 들어가? 콤마는 건너뛰고 동사가 있기 이렇게 읽어야 거지. 수렵 채집인들, 즉 forager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근데 그것은 이 성공이 돼야 뭘 보호해? 그들을 starvation만. 이걸 보통 기아라고 그러죠. 기아가 뭐니? 굶어 죽는 거. 기아. 그 다음에 malnutrition 하면 영양실조. 그렇죠. 영양실조나 배고파 죽는 기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바로 이러한 음식 구하는 그 행위의 성공은 was their varied diet. 바로 뭐야? 식단이 다양했단 말이죠. 식단의 다양성. 식단의 다양성이 그들의 생존 비결이었다. 그렇지. 그런 굶어 죽지 않고 영양가를 제때 챙길 수 있었다는 거야. 농부들은 먹는 경향이 있지. 뭐 매우 제한되고 매우 어떻게 균형 잡히지 못한 식단.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 사람과 농부는 어떤 의미에서 차이겠니? 얘는 일종의 정착민이 되는 거고, 그쵸? 얘는 뭐라 그래? 그야말로 네, nomad죠. 유목민족인 것도 있고 또 뭐야? roamer, 뭐야? roam이 뭐야? 방랑자, 떠돌아다니는 걸 영어로 roam이라고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곳에
특정 장소에 settle down 하지 않고 그 반대 개념의 농부는 settle down 하죠. 얘네들 어떻게 어디 의존해? 자신이 수확한 음식에만 의존하잖아. 근데 그게 만일에 뭐가 있다면 병해충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 harvest가 그 yield가 충분하지 못하면 쫄쫄 굶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처음 의견을 뭘로 하셔야겠어? 두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는 수렵 채집이는 그 뭐 하기 때문에 음식이 다양했기 때문에 뭐와 영양실조와 기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에 누구는 농부는 그 음식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불균형했죠. 곡식 위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은 뭐야? 조금 이 생존에서 좀 그 메리트가 디메리트 단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알겠나? 그러면 바로 어디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the pageant's ancient ancestor. pageant 뭐야? 이 소장농이란 말이야. pageant. 이거 pageant. 자 이거 소장농이란 단어야. 그럼 소장농의 조상, 고대 조상. 그게 누구죠? The forager. 즉 수렵 채집인이겠죠. 소장농이 뭐냐? 결국 위에서 말하는 소장농이 뭐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응? 그렇죠? 수렵 채집인의 반대인 바로 이 farmer를 얘기한 거죠. 그치? 그치? 그는 아마도 may have eaten만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 사실에 대한 약간 추측. 뭐 할 수도 있다? 뭐야? berries. 열매류. 그리고 mushrooms. 버섯을 아침으로 먹을 수 있다. 과일은 점심으로. snail. 달팽이도. 그 다음에 rabbit steak는 아, 뭐야? 야생 양파를 겉들어 저녁을 먹었어. 이거 결국 뭘 얘기한 거야? 식단에 자연에서 이거 균형 잡힌 걸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치?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비료가 전형적인 전통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소장농은 쌀을 뭐로 아침으로 먹었고 점심을 쌀을 먹었고 저녁을 쌀을 먹었지. 알겠나? 자, 잘 봐. 그럼 여기는 식단의 다양성 얘기하고 여기는 뭐야? 한마디로 단일 종류의 식단의 변형을 보여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첫 문장만 보는 거야. 특히 pre-modern time야. 그러니까 현대 이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모던이라는 게 어떤 시제로 봐야 돼? pre-modern time. 즉, 우리가 현대 시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를 말해? 아무래도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스팀 엔진이 있고, 그렇죠? 예, 이래죠. 이런 공장 시대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것이 생산 시설이 있었을 그 이전 시대입니다. Most of the calorie. 자, 그들의 대부분의 칼로리는 feeding on agricultural population. 누구를 먹이는? 농업 식구. 야, 이거 뭐야? 인구, 농업 인구니까 한마디로 농부들. 이 사람들의 먹이는 대부분의 칼로리는 came from a single crop. 단일 작물로 왔다. 그렇죠? 예를 들어 밀, 고구마, 쌀이지. 그러면 쌀이 된 최초 원금이 이어에 나왔지. 아까 말했잖아. 이게 a single crop이야. a 명사가 나왔어. 그 대표가 뭐야? 곡률의 대표는 쌀이 나왔죠. 그러면 네가 볼 때 쌀에 대한 첫 언급이 여기서 나왔어. 그럼 순서는 절대 뭐를 벗어나면 안 돼? CB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BC가 돼서는 돼, 안 돼? 본격적인 쌀 얘기를 하고 있어. 삼시세끼를 쌀로 먹었다. 그러나 쌀에 대한 최초 언급은 어디서 나왔어? 심지어 얘는 뭐야? 공식의 일종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최초 언급은 C라. 그러면 절대 BC의 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나? 그럼 BC를 요즘은 몇 번이야? 선생님은, 자, 누구냐? 형렬한 너의 독해 능력을 믿어. 감을 믿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너는 그 감에다가 뭐까지 집어넣어야 돼? 우리 전략. 그렇지. 그러면 확실히 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그렇죠? 결국은 A 1, 3, 5가 되잖아. 통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A는 어떻게? 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옛날 수능에 지난 작년 모의고사 때도 너희가 한번 당했었잖아. 근데 여기서 왜 A가 처음 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래? 응? 이거 보면 on agriculture population 뭐야? 농업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on이지. 그러면 이걸 누굴 말하는 거야? 위에서 말하는? peasant, 소작농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누구니? 얘를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되겠지. 그 뭐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역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신경을 써야 돼? 네가 읽고 충분히 내가 납득됐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 명사나 이런 대명사의 등장의 순서가 논리적이어야 된다. 즉, 불특정에서 뭘로 가는 거야? 불특정에서 특정 또는 상위 캐터고리. 상위 범주가 상위 범주에서 어떤 범주로? 하위 구체적인 범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상위 범주가 뭐 있었어? 여기서는 그냥 곡물이라는 crop이 되죠. single crop. single 단일 작물이라는 얘기에서 나중에 뭘로 가니? 라이스로 가지. 그치? 요게 바로 상위 범주에서 하위 범주라는 순서를 지켜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선생님 작전이 뭐였어? C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자, C를 끝까지 보니까 뭐라 그래? 근데 얘네들이 뭐가 부족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그리고 다른 영양적 물질들이 부족하죠. 근데 그거는 목적격 광의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지금도 필요한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다. 맞지? 그런다면 어떻게? 누가? 인구. 이건 패전트 얘기잖아. 그럼 어디 가야 돼? 왜 부족한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어디네, 어디 나와? 네, 바로 B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중국인들은 삼시세끼를 쌀로 먹었어. 만일 그녀가 운이 좋다 하면 그녀는 어떻게 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먹을 수 있어. 운이 좋아야 삼시세끼를 쌀로 때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어떻게 해? 고대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 푸드 스타트가 그냥 음식류겠죠, 음식류. 다른 음식류를 수십 가지, dozens 하면 수십 가지잖아. 수십 가지의 다른 음식류를 섭취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얘기를 어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먹었던 게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다른 수십 가지의 음식류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위 범주지. 어휘가 동의하니? 상위 범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그 음식명이 나열됐으니까 하위 범주가 나와. 알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한다? 상위 범주에서 하위 범주로. 일반적 얘기에서 구체적 얘기로. 불특정한 명사에서 특정한 명사로. 알겠니? 이 전환들을 잘 봐야 돼. 그러면 맞출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본인 조건을 맞았고. 19세기 후반에 인쇄술이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인쇄라기보다는 인쇄술. 자, 우리가 그때 뭐 동판, 그다음에 애칭, 그다음에 목판 이런 것들이 다 인쇄술에 사용된 거죠. 인쇄술이 저렴해지고 굉장히 빨라졌다. 그렇죠? 이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는 이른바 완성절이잖아. 자, 완성절이 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끝날 거를 여기다 ing를 갖다 붙여줘. 알겠나? 그러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주어가 보어가 됐다. 그래서 이건 ing로 이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해서 ing가 되었다. 이 말인 거야. 알겠나?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She broke her arm which
led to her hospitalization.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지? 그녀가 뭐 했대? 팔을 부러뜨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그녀를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다. 이 말을 이 which led to를 동사구문으로 leading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해가 되죠. 인쇄술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어떻게 빨라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lead to가 cause요. 똑같잖아. 어떤 일을 일으켰어? 어떤 게? 바로 폭발이 있었죠. 어떤 수적 폭발이죠. 수적 폭발. 이게 뭐 그냥 물리적인 뭐 폭발이 아니라 숫자적인 폭발이 있었다. 이 신문과 잡지. 한마디로 많은 신문과 많은 잡지가 신생 신문사와 신생 잡지사가 막 생겼다.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사용으로 이어졌다. 그 이어진 게 일단 뭐에 이어졌어? 신문사도 많이 생기고 잡지사도 많이 생긴 거 하나, 또 하나가 어떤 거? 어떤 폭발이 있었어? 바로 이 영상이 그 신문에 이 여러 신문이라 이미지 넣으면 잡지 넣으면 뭐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즉 그 그림 사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말이겠죠. 결국 무슨 얘기한 거라? 인쇄도 인쇄인데 뭐가 사진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사진의 수가. 다가 네가 말한 대로 이러한 옐로 저널리즘은 말이 절대 올 수 없어. 이 뒤에 어떠한 옐로리즘을 우리가 추론할 만한 문장이나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지. 게다가 선생님이 this란 말이 뭐니? 이거는 특정, 즉 이미 앞에 어떤 상황인데 언급된 것을 가리키는 이러한 지시 형용사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 있을 때 처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렇게 A를 보더라도 첫 문장은 살짝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옐로 저널리즘은 가끔 어떻게 took the form 형태를 취했다. 어디 가십의 형태를 취했다. 말이죠. 알겠나? 가십의 무늬. 네, 헛소문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public figure. figure 누구죠? 예, 인물입니다. 누구 이러한 공공인물, 정치가 또는 연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As well as은 뿐만 아니라 about solely socialities who consider themselves a private figure. 예, 자신을 뭐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냥 개인으로 일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런 사회에서 유명한 유명인사들 이런뿐만 아니라 이 public figure들 대중적 인물들에 대한 가십을 막 담는 게 바로 옐로 저널리즘이죠. 그래야 뭐가 돼? 제목만 보고 어떻게? 김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간접 흡연하더니 결국 자신도 흡연자가 되었다. 아니면 기침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공적 인물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사람들, 유명 인사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또 자신을 프라이빗한 피규어로 여겼던 사람들조차 그 신문 또 잡지의 기사거리로 다녔던 거야. 근데 좋은 말 하겠어? 아니죠. 특히 영국의 가디언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찰스 황태자라든지 영국 왕가에 대한 그 가십 많잖아. 그 타블로이드라고 들어봤어? 타블로이드 하면 일반 신문보다 반쯤 되는 건데 그게 보면 자극적이었어. 이상하게 막 흐릿하게 해가지고 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흐릿하게 해가지고 여기 막 흐릿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저게 뭐지? 근데 보니까 스쿼트 하는 건데 마치 그림을 흐릿하게 생긴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응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딱 열어보면 돼. 스쿼트는 역시 그의 엉덩이 근육에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표지만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독자로 하여금 낚이게 하는 게 옐로 저널이죠. 자극적인 그림과
자극적인 그런 헤드라인이 중요했겠지. 알겠나? 자, 그다음 봅시다. 빌어보니까 사진 as well as woodcut and engraved. engraved는 뭐냐면 이 engrave가 새겨 넣다 말이야. 아로 새겨 넣다. 그럼 이거는 한화 같은 거죠. woodcut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우리가 옛날에는 금속 팔자하기 전에 우리 대다라는 개념인가요? 뭐죠 그게? 그 뭐라고 하죠 우리 고려시대 때 있었던 그 뭐죠? 팔만대장경. 오케이, 팔만대장. 맞죠? 맞나? 아무튼 예, 그런 것도 다 우드컷이죠. 이러한 이 우드컷과 파나뿐만 아니라 사진도 어떻게 드러났었지. 신문과 매거진에 이렇게 늘어나 있는 신문과 사진, 신문과 잡지 수에 의해서 그것은 엄청난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실어보니까 가십은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가십 얘기 언제 처음에 나왔어요? A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네 생각에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이게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A와 B 중에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 가십 얘기가 처음 여기 나왔잖아, A에서. 그렇죠? A가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러나 the rise of mass media 이러한 대중 매체의 이런 등장은 어떤 형태? 어떤 형태로 등장이냐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distributed만 분포된 배포된 이런 말이잖아. 서로 어디 신문이나 잡지에 이렇게 막 열리 배포된 있는 매스 메디어의 어떤 등장은 뭐를 의미하냐? 가십은 그래서 제한된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디 광범위한 그리고 인쇄로 되어 있는 disman, dissemination, 즉 이 확산하게 된다는 거죠. 보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알았던 데서 disseminate, emanate 알지? 이거 확산하는 거, 내뿜는 겁니다. 이렇게 확산하게 됐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볼 때 무조건 B가 와야 될 이유가 뭐야, 먼저? 어떤 근거로? 끝에. 여기서 이미지 얘기를 했지. 이미지 사용이 급증했다. 즉 그림이나 사진의 사용이 급증했다. 그러면 이 사진은 뭐야? 이거죠. 한화라든지 이런 거 우드컷에서와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신문과 매거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해졌다. 그래서 어떤 신문사로 하여금은 더 많은 salacious article, 좀 더 풍자적인 것도 많이 했거든. 아까 누구를 머킹하는 거라고 했어? socialities, 사회적인 명망 있는 상류층, 또 누구야, public figure들을 따야 되잖아. 그래서 뭐 캐리컬처를 그린다든지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만평 만화들이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말했던 그 저와 같은 좀 우스꽝스러운, 익살스러운 그런 아티클, 약간 조롱한 듯한 그러한 것이 있었단 말이겠죠. 네, 그래야 독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어딜 가야 돼? 이 얘기가 지금 독자들을 자극적인, 선정적인 글로 독자들을 끈다라는 게 바로 뭐야? 옐로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가 생겼죠. 그럼 바로 이러한 예를 들어주면 가끔 어떻게 해? 가십을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럼 가십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에서 가십, 잡지에서 가십을 다루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러면서 대중매체의 이런 그 널리 대표된 신문과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등장하기 때문에 소문으로 제한됐던 게 이제 옛날에는 뭐 카드라 되는 게 아까 나중에 뭐로 바뀌어? 그러니까 구전으로 말로 그냥 제한됐던 그러한 가십이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이제는 인쇄 매체로 확산화되고 배포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게 끝단에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톤이야? 마무리 톤, 그렇죠? 마무리 톤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경제학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나 한 명의 경제학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경제학자 어떻게 해? 어, 파악하는 걸 성공해. 주로. 뭘 파악해? 한 사람의 선호 구조. 한 사람이 일반 그 경제 생활을 활동을 하는 개인이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호한 구조를, 한 사람의 그 선호 구조를 잘 파악하는, 하는 것을 잘하는, 성공하는 경제학자에게서도 뭐 하는 거. Understand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제품 하나로부터, 제품 하나를 말하는 거야. consuming. 아는 거죠? 소비한단 말이잖아. 제품을 소비한다, 이 무슨 말이야? 제품을 쓴다는 말이지. 한 제품을 소비함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이 다른 제품으로부터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그 만족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말이죠. 왜들 뜻이 뭐야? 여기서 당연히 인지 아닌지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경제학자가 하는 일이 뭐니? 어떤 한 사람이 또 선호하는 게 있으면 그 선호하는 구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한 경제학자에게도 어떻게 한 특정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는 것을 더 큰지 안 큰지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거를 하는 게 경제학자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뭘 설명하는 거야? 바로 이는 변화, underline 뭐죠? 내재하는, 내포하는. 한 사람에게 내포하고 있는 선호와 비선호, 호불호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그 호불호의 그 변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태도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것은 주로 꽤 문제가 되기도 한다.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경제학자가 하는 일이 한 사람의 선호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맞긴 한데 한 사람이 특정 제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큰지 안 큰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이 제품은 좋아하고 저 제품은 싫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안에 깔려있는 그 변화, 그 태도, 그거를 설명하고 그거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A와 When income rises 뭐라고 나와? 수입이 증가할 때 이게 바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이 증가할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해. People want more children. 아이를 더 원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왜 이렇게 저출산율이 높아? 경제적인 이유가 크죠. 남자가 외벌이에서는 뒷더미에 앉는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 맞벌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은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자녀 생산 활동에 아주 소극적이다. 그런 건데, 자, 예를 들어, to argue, 주장하려고, 뭘 주장해? 그 악이, 자, 그 악인데, 악에 대한 언급이 지금 본문에 있어, 없어? 없죠. 최소한 B를 먼저 하지는 않았겠지. 그쵸? 설마 B부터 했니? 그 악이잖아. 생각해봐. 그럼 A의 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A의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맞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제외하고 선생님 생각일 뿐이야. 해봅시다. 그러면 그 the baby boom 뭐죠? baby boom. 그렇죠. 사회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죠. 그럼 이게 more children이 이렇게 하겠죠. baby. 아까 말했지만 이 more children은 일반적인 병어고 the baby boom은 굉장히 특정한 단어에 속한 거죠. 자, 실어가 볼까? 경제학에서 그러한 argument 뭐야?
논거, 저? 논거 또는 주장. 읽어보자. 그런 주장, 그 birth rate, 뭐죠? 출산율이가 그런 주장은 would be equivalent. 자, 지난 시간에도 한 equivalent는 등가이잖아. 등가이, 즉 유사하다, 똑같다, 뭐 이런 의미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 어, 이러한 출생률에 관한 주장은 뭐다? 뭐가 똑같냐면 이 that 뒤를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be equivalent to가 그냥 이렇게 해서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상관없어요. 동명사가 와도 돼요. 뭐야? 그 상승과 하락 어디 mortality 뭐죠? 이게 사망률이야. birth rate의 상당히 반대의 개념이죠. mortality. 그 우리 mortal이라 하잖아. 뭐 여러 영화나 판타지 영화 보면 mortal이라 하죠. 인간을 보고 mortal이라고 하죠. 예. 죽을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즉 이런 사망률의 상승과 하락은 could be attributed to 알아야 돼. 무슨 뜻이야? 뭐뭐에 기인한다. 뭐뭐 때문이다. 뭐에 기인한다 그래요. 이런 거 학생들 잘 못 챙기더라고. 뭐 때문이다? 바로 inherent, 내재적인, 근본적인, 안에 깔려있는 내재적 욕망, 어떤 욕망? 아, 그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그 욕망, 내재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어. 죽음에 대한 고유한 욕구에 대한 증가로 증가에 기인한다. 자, 죽음에 대한 고유한 욕구 증가가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왜 출생률의 사망률의 증가와 감소, 즉 증감이 대체 고유한 욕구 증가 때문이래. 응? 부덜나기 전제를 그런다? 어. 위에 한번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 그때서 뭐라고 하니? 왜 경제학자에는 일반 소비자들, 우리 인간, 사람들이, 뭐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 호불호에 대한 그쵸, 태도의 변화, 있을 수 있잖아. 그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힘들다. 예를 드는 게 뭐야? 예. 그, birth rate에 관한 그런 주장이 가끔 어떻게, 왜 설명해도, 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죽음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증가 때문이라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 죽고 싶은 욕구에 대한 증가가 애 출산율의 오르락내릴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딱 봤을 때 C가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죠? 왜 C가 먼저 와야 돼요? A가 왜 안 돼? 끝에 끝날 때는 선호에 대한 얘기.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즉, likes와 dislike.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런 것에 대한 이 변화. 그 변화로 인해 생긴 그 태도. 그걸 설명하는 것이 꽤 문제가 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즉, 아기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것과 낳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게 나중에 뭐 이 문장을 보니까 참 납득하기 좀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내재되는 욕망의 변화, 죽음에 대한 욕망의 변화를 해서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렇죠? 뭐야? 뭐 때문에? 그 사망률이 늘어나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지? 사망률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욕망, 죽고 싶다. 그렇죠? 내재적으로 그 내재적인 죽음에 대한 이는 에, 그 죽음에 대한 뭐야? 이게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사망이 늘어나고 사망이 줄어드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타고난 욕구의
증가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과 뭐가 똑같다. 출생률은 닮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어하는 것. 선호 또는 비선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그 다음에 B와 A 중 무엇이 더 맞아? 설명할 거 아니야. 그치? 돈이 수익이 늘어나면 아이를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분이 비록 어떻게 해? 그들의 내재적인 욕망, 아이들의 욕망이 똑같지만 욕망은 똑같은데 유지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애 하나 더 낳아볼까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니까 베이비붐, 즉 경제 성장과 베이비붐은 같은 이게 발달하고 있는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럼 아기에 대한 bust, the baby bust result in 뭐로부터 비롯해? The increase in and then a decrease in the public inherited taste for children. 즉 뭐야? 아이에 대한 어떻게 사람들의 일반 대중들의 가지고 있는 inherent 뭐야? inherent 고유의 타고난 취향의 증가 또는 취향의 감소라고 주장하는 거지. 베이비 붐과 베이비 버스트라는 거. 버스트는 뭐니? 베이비 붐은 아기가 늘어나는 거고, 베이비 버스트는 아기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 뭐라 그래? 아이가 버스트 하면 나 당했다. 잡혔다. 원래 버스트는 터진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야 바로 아이에 대한 내재적인 가지고 선호의 증가 또는 감소 때문인 거죠. 오히려 모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그런 대가, 값, 비용 against the background of stable preference places social scientists in an unsound position. 즉 이건 뭐 때문 아니야 오히려 뭐의 변화? relative prices니까 무슨 말이야?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 무슨 가격? 응? 그리고 무슨 가격의 변화? 안정된 선호는 stable이 안정되죠. 안정된 선호의 그 배경, 안정된 선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대적 가격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이 자체에 대한 이 내재적 선호와 비선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베이비 붐이고 그 반대가 베이비 버스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회학자는 unsound 좋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위치에 사회과학자는 두어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자가 설명했는데 그 사람 설명과 전혀 상관없이 일이 돌아가니까 사회학자가 설 자리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답은 C, A, B가 되겠다. 그 난이도가 어렵지. 이걸 네가 틀릴만 하다. 이건 정말 고3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다.